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이렇게 진군하기 시작했다.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월요일입니다. 정치 9단.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정치 9단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2주간 안 나오니까 네. 전부 시청자들이 잘렸느냐고. 그런데 사사건건 네. 이 시청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저희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또 맞추셨어요? 장관 임명됐습니다. 분명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네. 하니까는 한국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전문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으로 임명하는 전문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보고 한국당 지도부가 네. 저렇게 전략 부재인가, 삼남한상을 제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한방 있다, 맹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의 방점을 찍어서 네. 임명한다. 그래서 저는 지지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처럼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과거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는데 미연전에서 네. 찬성하는 사람은 조국 살려라, 문재인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욕설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협치의 길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주변에도 참 이렇게 국론이 많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일이 과거에도 얼마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네. 저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살다가 네. 왔는데 뭐랍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요. 아빠 네. 이게 되느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금 잠깐 밑그림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화면이 더 남아 있습니까? 다 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본 겁니다. 네. 밑그림으로 좀 깔아 주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장관이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서 임명이 먼저 됐고 차관하신 분이. 네, 차관하신 분이라 나머지 밖에서 오신 분들, 밖에서 영입한 외부 발탁 후보자는 모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했습니다. 2시간쯤 됐고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해야 할 일,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중간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대통령의 저 메시지 중에서 역시 개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요, 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나 얼마 전까지도 검찰에서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서 시시콜콜 다 보고를 하고 네.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조차도 절대 할 수 없게끔 네. 이제 시스템이 돼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메시지 중에도 나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실하고 저건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잘 됐다. 아마 검찰도 저 메시지를 보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네. 아이고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몰랐다. 청와대도 모른다. 이게 됐다고 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오늘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자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는 임명하면 정권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이 공조해서 해임 건의안 물론이고 국정조사 특검 아주 세게 총공세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 공세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네. 맹탕 청문회를 한 거기에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이 공조해서 우리 당에도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특검,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을 함께 하자라고 네. 했는데 이게 우리는 천당을 가자고 해도 한국당하고 가다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네. 그랬다면서요? 전화 받고 나경원 원내대표 전화 받고 검찰이 하고 있는데 검찰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특검 뭐하러 하냐고 그랬다면서요? 당연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태까지 정부가 청와대가 법무부가 검찰을 비난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더니 말했더니 또 엄청나게 비난 와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했다. 그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늘 메시지로 정리하잖아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맡겨두자. 네.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은 국정조사를 하건 특검을 하건 해임 건의안을 내건 해야지. 지금 무조건 자기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한 방 못 내놓고 그것을 네. 야당과
또 국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 내에서 또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렇죠. 지나치다, 의도 있는 것이냐, 뭐 아주 뭐 심지어 정권 흔들기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또는 해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안 되죠. 네. 저도 조국 청문회 할 때 네. 후보자에게 질문했어요. 만약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짬짬이해서 검찰 개혁 안 한다 하면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자기도 딱 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자,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되 검찰이 조 장관 향한 수사에 절대 개입하거나 영향을 줄 만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네, 해서도 안 되고. 네,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해왔어요. 네, 저도 비서실장한테 다 보고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몰래 하셨군요. 이제는 검찰도 할 수 없고 법무부에서도 물어볼 수도 없고 잘 된 네. 거 아니에요? 이게 개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하는 의석수를 보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합치면 130석이 훌쩍 넘어요. 이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힘을 합치면. 제재구형 과반수니까. 네. 어렵습니까?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네,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하긴 해임 건의안은 그야말로 건의안이잖아요. 통과돼봤자 대통령이 그렇죠. 안 받아도 예, 안 받아도 되지만은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치권에서 우리의 운명을 검찰로 넘기면 안 돼요. 지금 검찰 보세요.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던 여야 의원들 100여 네. 명을 경찰에서 내일부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칼자루를 진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검찰에 의해서 우리 여의도 정치권은 풍전등화입니다. 네. 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또 한 번 우리 국회의 운명을 정치권의 운명을 검찰에 주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바로 얼마 전까지 최고의 적임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네. 잉크도 말라지 않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나오면은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줬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에 맡기고 네. 장관은 장관은 장관 일하고 네. 국회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동안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그 여야 이제 고소 고발된 사건 하다가 아마 내일자로 남부지검이 검찰이 가져가나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에게 빨리 달라 우리가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머릿속에는 지금 권력의 핵심을 향한 칼날도 있지만 이 패스트트랙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정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것도 강하게 수사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하게 수사해야 하고 네. 수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소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정기국회 100일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이 몇 번 얘기를 했다가 네. 안 나오면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처럼 불구속 기소해버리면은 재판에 불출석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재판은 굴러가면요. 네. 어떻게 나오려는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엄연히 국회 선진화법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모든 그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네. 서초동으로 갔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건 왜 우리 국회가 자업자득했고 특히 한국당의 책임이 큰데 네. 자기들의 운명을 이미 검찰에 맡겨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9월 2일인가 정기국회 시작해서 100일 동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국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국회문이 열려 있으면은 검찰이 영장 쳐도 함부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러도 안 나올 겁니다. 아, 당연히 안 나가죠. 안 나오면 한 두어 번 부르다가 기소해 버릴 것이다. 불구속으로. 아니, 그러면 이제 전표영장 네. 발부를 하면서 국회 동의를 원하겠죠. 네, 그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랬을 국회가 때 열려 어떻게 있으니까.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러면은 검찰은 불구속 기소해버리면은 네.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럼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무더기로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불출석하면 뭐 저 피고인만 손해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정기국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그 칼도 큰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검찰총장의 네.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취재 기자들이 9시 뉴스 추가로 올린 제목을 봤더니 검찰 민주당도 겨눈다. 숨죽인 여의도.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다- 들려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도 지금 검찰은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상한용 대기자 칼럼을 썼던데 제가 평상시에 해오던 얘기입니다. 항상 임기 전반기에는 네. 전직 대통령한테 칼 겨눠가지고 모든 비리를 현직 대통령한테 바칩니다. 네. 그러나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은 이제 전직 정권에 대해서는 다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사이 2년 반간 축적됐던 현 정부,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것을 잡아가지고 검찰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는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후보를 네. 검찰 개혁이 적임자라 보고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지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공을 검찰로 넘겨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그러면 검찰의 속성상 또 우리 국민들은 대개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당만 전부 할 수 있느냐. 네. 그럼 민주당도 잡혀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이 큰 칼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준비한 2011년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박지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검찰의 속성 부분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강골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 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을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사표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 보호하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검사보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요. 네. 정권이 검찰과 손잡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강골인 사람이 법무부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수사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부인은 이미 기소가 돼서 뭐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으니까. 검찰은 주저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네.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이런 문제를 검찰이 심사숙고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는 물론 검찰이 공소시효 9월 6일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사문서 위조는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네. 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문서 그러니까 그 표창장을 써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만약에 그게 네. 범죄라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사문서 표창장을 쓴 네. 것은 2, 3년 후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발행된 후에 그렇죠. 발행된 후에 2년 후에 썼습니다. 2년 썼습니다. 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행사할 때까지는 충분히 있는데도 네. 검찰이 기소를 한 것. 네.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 사모펀드 운영 회사 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네. 또 경향신문에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회사의 고문으로 7달간 1,4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네. 투자한 회사. 네, 1,4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제발 임명하지 마십시오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다. 하는 것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 이게 정치 게임 논리로 간 거예요. 한국당이 경찰 폄훼가 아닙니다. 파출소 점령했다고 만세 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 청와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입 논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한테 맡겨둬야지. 네. 여기서 만약 왈가왈부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러한 얘기를 하면요. 네. 저한테 조국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검찰에 그렇게 하다 하면 또 비난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개혁의 방점을 두고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대로 해라 네.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또 진정한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현직 장관이 소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정될 겁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때 현직 장관으로서 한빛은행 네.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를 받고 국정조사를 받았어요. 국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때 저는 사표를 내고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를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한 3, 4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청문회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워낙 관심이라 네, 뭐 여쭤볼지 아시겠죠? 잠깐 그때 장면이 있습니까? 그림 잠깐 보고 갈까요?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 그 동양대학교 총장 말씀에 의하면은 네. 자기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 그건 제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온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그 표창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검찰에 있는 거 그거 아닌가 했더니 검찰에 있는 건 흑백인데 또 의원님 휴대폰에 있는 건 칼라예요. 이게 원본을 찍은 건가? 진실은 뭡니까? 제가요. 네, 그걸 많이 모르는데 김학의 차관 동영상도 네. 검찰이 입수하기 전에 제가 입수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문제라고 안 정당한 했습니다. 궁금해서 의정활동의 여쭤본 방법으로 겁니다. 네. 제가 입수한 사진을 이게 뭐 가짜 논쟁이 있어서 제가 보여줬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네. 이거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검찰한테 받은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사본, 복사본을 갖고 있고 이게 원본입니까? 그럼 원본을 촬영한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원본인지 그러니까 사본인지 원본을 찍은 건지. 그러나 칼라라서 하나 그런 것 분명한 같아요. 것은 네. 검찰은 흑백이고 네. 저는 총천연색 칼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이 그림, 이 사진 준 사람이 이거 원본 찍은 거라고 하던가요? 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를 했고 네. 기자 하시면서 취재원 밝힌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자가 안 돼요. 저도 모든 정보원을 밝히면은요. 네. 저 국회의원 국감 스타 못 돼요. 청문회 검찰이 수다 혹시 못 저 돼요. 관련해서 뭐 물어보던가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저한테 왜 물어봐요? 연락 온 거 저는 있었어요? 저한테 왜 물어봐요? 네, 아니 저는 저는 원본을 못 구해서 합법적인 심지어 의정 지금 활동을 피고인한테 했고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합법적인 의정 지금 활동을 상황이 했고. 검찰이 저 정경심 교수한테 정경심 교수 기소했으니까 이제 피고인인데 피고인이죠. 피고인한테 혹시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인데 이거 있으면 검찰 좀 줄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는 피고인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합법적으로 네. 입수를 해서 합법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그것을 보였고 확인했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안 해요. 검찰한테 연락 온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저한테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네. 할 일을 저한테 연락하면은요 검찰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더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고 이제 이번 정부의 큰 국정 과제 중에 하나죠. 검찰 개혁이 오늘부터 정말 제대로 잘 추진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말 세계사에 유례 없이 강하다는 우리 검찰의 권력을 좀 약화시키는 이 작업, 이걸 왜 국회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지. 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요. 그러나 네. 주무장관이 국회에 잘 설명하고 특히 또 여당 다수당의 장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지. 법안은 모든 것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고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야당들에게도 설득해서 개혁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법사위원을 12년째 하는데요. 법조인이 장관 해가지고 개혁 안 돼요. 네.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심지어 민변 출신들도 정의로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집단이기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백승원 전 민변 회장한테 민변 출신 변호사들 국회의원도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분들은 진짜 민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온 국민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하는 거다 지금 이것만 그건 생각하시는 아니죠. 것 같아서 정말 해야 할 주인공은 국회인데 국회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회가 네.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가 네. 리드해 나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15단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